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OSBC 대표이사 김태관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 13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신 고객사 여러분, 파트너사 여러분, 그리고 게스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먼 데서 오늘 참석해 주시고 또 스피치를 준비해 주신 해외 연사 여러분, 또 그리고 해외 게스트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오늘 스피치를 준비해 주신 국내 연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13회째를 맞습니다. 코로나 때 2년 동안 저희가 이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15년째 이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오픈소스 거버넌스는 물론이고 오픈소스에 대한 개념조차 사실 잘 없을 때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관련된 동병상련의 기업들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한 게 벌써 15년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이렇게 계속 있는 한 이 행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올해 한국 공개소프트웨어 협회 회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공개소프트웨어 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또 회장으로서 오프닝 스피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To SBOM and Beyond입니다. SBOM 그 너머로 아마 들어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토이스토리에서 버즈 라이트이어가 얘기하는 거죠. To Infinity and Beyond.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SBOM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요? 피로가 있습니다. SBOM을 만들고 SBOM을 관리하고 SBOM을 수령하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피로만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무려 25년 전에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고요. 처음에는 리눅스 사용자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전 정보통신장관이셨던 진대지 장관께서 설립하신 비영리 단체입니다. 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활용을 위해서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서 약 200여 개의 회사가 가입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주로 회원사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오픈소스 수요자, 사용자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오픈소스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계산을 못하겠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워킹그룹, 한 워킹그룹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올해 1월 달에 발표된 리포트에 의하면 오픈소스의 가치는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약 한 8.8 트릴리언 달러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트릴리언이라는 단위가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 트릴리언은 1,000 빌리언입니다. 즉, 1 빌리언 달러가 약 한 1.3조 원, 한화로 약 한 1.3조 원 정도 되니까, 8.8 빌리언 달러는 11,440조 원, 즉, 1.144 경원, 한화로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경원이라는 단위도 또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의 2023 회계년도 매출이 약 한 211 빌리언 달러스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화로는 약 한 274조 원이죠. 그러면 오픈소스의 가치는 마이크로소프트 1년 매출의 약 한 40배 정도가 되는 셈이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거의 무한대에 달하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니는 오픈소스를 우리는 공짜로라고 그러니까 좀 없어 보이네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픈소스를 안 쓸 수도 또 안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90% 이상의 개발자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오픈소스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6% 이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현대 애플리케이션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오픈소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약 한 33%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하고요. 약 한 80% 이상의 기업들이 현대 어플리케이션의 약 한 80% 이상이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현대 어플리케이션의 80% 이상이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약 3천만 개 정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GitHub에 호스트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오픈소스 5개 중에 하나는 보안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무한한 자원인 오픈소스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아무 리스크 없이 쓸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항상 대가가 따르죠.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리스크와 보안 취약점 리스크입니다. GPL과 같이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붙어 있는 오픈소스의 경우, 우리가 그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우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들도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최근 올해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프랑스 최대 통신사인 오렌지 같은 경우 GPL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한 65만 유로, 약 한 1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비지오 같은 소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코파일럿, AI 코드 생성기죠. 코파일럿도 오픈소스 저작권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픈소스처럼 코드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듀얼 라이선스로 인한 법적 분쟁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또한 보안 취약점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죠. 아파치 스트러트, 오픈SSL, 로그4j 같은 흔하게 사용되는 오픈소스에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기업들이 다양한 침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자, 이런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 그래서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또는 커뮤니티에서 나온 방법이 SBOM입니다. Software Bill of Material이죠. 여러분들 식품을 사시면 뒤에 그 성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 중에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내가 그 식품을 먹지 말아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도 그 소프트웨어 안에 어떤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다른 상용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리스트를 해서 그러한 리스트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을 공급할 때 같이 붙여서 공급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형태로 해서 이미 공고가 되었고요. 정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이 SBOM을 첨부해야 합니다. 민간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빌 오브 머티리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 SBOM을 EU 내에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에 반드시 첨부해라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이버 리질리언스 액트 (CRA라고) 하는 법이 지난 3월, 올해 3월에 EU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곧 아마 법안으로 공표가 될 것 같고요. 법안으로 공표가 되면 약 한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강제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과 한국 또한 S본 표준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한국은 지난달에 국가정보원과 과기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결국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을 공급하거나 유통하거나 할 때 이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 S본을 첨부하는 것은 거의 이제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S본을 매니지하는 일 또한 어떤 기업이든 막론하고 필수적인 업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러한 어프로치를 하고 있을까요? 왼쪽에 보시는 게 대한항공 예약 앱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라이선스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메뉴가 있더라고요. 열어보니까 그 앱에 사용된 다양한 오픈소스들과 그 오픈소스가 위치하는 GitHub의 리파지토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S본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한금융, 사실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를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 아닌 금융회사들도 보시다시피 올해 4월에 오픈소스 관리 포털을 구축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나 보안 취약점을 관리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네요. 오늘 오후에 발표하실 그 CJ그룹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IT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픈소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S본을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는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S본을 만들고, S본을 생성하고, S본을 수령하고, S본을 관리하는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업무죠.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고생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런 S본을 관리하는 일을, 이러한 그 리스크, 기업의 보안 리스크, 라이선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나 비용이 상당히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S본을 좀 더 생산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마도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또는 비용이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자, S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어떤 오픈소스를 가장 많이 쓸까? 우리 유통망에서, 우리 공급망에서 어떤 오픈소스들을 가장 많이 쓸까? 우리 개발자들은 어떤 오픈소스를 가장 많이 선호할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면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아주 자명합니다. 그러한 우리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정통한 그 오픈소스를 너무 잘하는 기술자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훨씬 높일 수 있죠. 이거 위에 거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스크롤. 이걸 제가 잠깐만. 전체를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리스트를 좀 보여주세요. 자, 이 OSI라고 해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인덱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어떤 회사들이 가장 많은 개발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느냐. 그 숫자에 따라서 랭킹을 매겼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무려 3,600명이나 되는 개발자들을 다양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 보시면, 후아웨이가 있네요. 후아웨이가 무려 600명이나 되는 개발자들을 각종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클릭하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아는 또 몇 개 회사들이 보이고요. 아도비, 오라클. 또 다음, 3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도 아직 한국 회사는 안 보이네요. 알리바바, 애플이 있네요. 애플은 오픈소스를 안 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아이폰에 보시면, 아이폰 법적 고지에 보시면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을 고지해 놓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249명이나 되는 개발자들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시키고 있네요. 4. 아직도 한국 회사는 안 보입니다. 5. 삼성이 나왔습니다. 41이네요. 무려 140명 정도 되는, 정확한 숫자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40명 정도 되는 개발자들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쭉 보시면, 엑센추어 같은 이 컨설팅 회사가 의외로 또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네요. 그 다음, 이제 LG전자까지 갈 겁니다. 바이두도 보이고요. 그 다음, 아직 안 나오네요. 그 다음, 엔트그룹 보이죠? 중국 그 알리바바의 모회사죠. 소니가 있습니다. 오늘 소니에서 오셨는데. 아마 코보타 상의 노력이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 아직도 안 나오. 다음. 다음. 제가 알기로는 130몇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나왔습니다. 135위, 33명의 개발자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참 의외죠? 저기 보시면 BBC가 있습니다. 방송사인데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무려 35명이나 되는 개발자를 참여시키고 있네요. 자, 이제 이 페이지는 클로즈 합시다. 예. 재밌는 통계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최신 자료가 있었으면 좋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게 3년 전 자료예요. 3년 전에 이미 중국은 오픈소스, 이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컨슈머가 아니라 더 이상 컨트리뷰터다. 컨트리뷰션 국가다. 라는 제목의 통계입니다. 이게 사실 GitHub 통계예요. 그러니까 오픈소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라는 거죠. 리눅스 파운데이션 차이나에서 올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 주요 커뮤니티의 개발자의 30%가 중국 개발자랍니다. 오른쪽 도표는 각종 커뮤니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클릭해 주세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오케이. 예. 자, 조금만 내려갑시다. 여기 보시면 회원사들의 중국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죠? 엔트그룹, 후아웨이, 쭉 내려가시면, GTE, 그러니까 텐센트, 상당히 많은 한자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봐도 한 20-30% 정도의 회원사들이, 중국 회사죠. 이 커뮤니티는 참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입니다. CNCF라고 하죠. 쿠버네티스 같은, 클라우드용,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관장하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의 비영리 단체 조직입니다. 이미 중국 회사가 클라우드도 중국 회사들이 이 클라우드 스페이스도 점령을 했네요. 오픈소스 쪽은. 자, 이 클로즈하고 그 밑에 리눅스 파운데이션 AI 앤 데이터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여긴 좀 더 심합니다. 오포, 후아웨이, 파라다임, GTE. 이게 보시면 프리미엄 멤버 중에 벌써 하나, 둘, 셋, 4개 회사가, 9개 회사 중에 4개 회사가 중국 회사입니다. 좀 더 내려가 보죠.
AI 쪽도 이미 중국 회사들이 틱톡 보시다시피 수많은 한자들이 나오죠. 좀 더 내려가 보죠. 예. 좀 더, 예. 한자들이 많이 보이죠. 내려가 보죠. 여기는 나이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자, 이미 중국 회사들이 이런 스페이스들을 점유해 가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좀 느끼시지 않나요? 중국은 이미 오픈소스를 통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발자들을 양성하고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정부의 경쟁력, 중국이라는 정부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내가 할게요. 자, 오픈소스. 이제 우리도 활용을 넘어서 참여로 가야 합니다. 아마 삼성, LG처럼 개별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기업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각종 커뮤니티,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는 회사들도 꽤 되실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저희 협회를 통해서 함께 노하우를 나누면서 가입을 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모쪼록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